수많은 미인들이 아름다움을 뽐내던 하렘, 그리고 얼굴조차 은밀하게 감춘 채 과자를 굽던 수녀원. 세상에서 가장 대조적인 이 두 장소가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한 디저트의 탄생지로 꼽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과자의 고향이 두 곳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두 개의 비밀, 그리고 바다를 건너 살인 현장에 남아있었던 그 과자의 이야기. 오늘의 먹기백과 화려하고 은밀한 바삭함, 카놀리입니다. 카놀리는 갈대를 뜻하는 말, 칸나에서 왔습니다. 옛날 시칠리아 사람들은 반죽을 원통 모양으로 튀기기 위해 강가에서 잘 나온 진짜 갈대를 틀로 사용했습니다. 갈대에 반죽을 둘둘 감고 기름에 넣어 튀기고 마지막에 갈대만 쏙! 그 모양 때문에 붙은 이름이 작은 관, 작은 튜브라는 뜻의 카놀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한 개로 끝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어권과 우리나라에서는 복수형인 카놀리가 음식 이름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삭한 껍질은 스코르자라고 불립니다. 이탈리아어로 나무 껍질이라는 뜻이죠. 그 안에는 설탕을 섞은 리코타 크림을 채우고 양쪽 끝을 체리나 설탕에 절인 오렌지 껍질, 피스타치오와 초콜릿으로 장식합니다. 한 입 깨물면 껍질은 와작 부서지고 그 틈을 차갑고 진한 리코타 크림이 메웁니다. 이 극단적인 식감 차이가 카놀리의 핵심입니다. 갈대라는 이름이 남은 바삭한 카놀리, 과연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카놀리의 가장 유명한 발상지로 꼽히는 곳은 시칠리아 섬 한가운데 자리한 도시 칼타니세타입니다. 그런데 칼타니세타라는 이름 사실 아랍어에서 왔습니다. 칼라트 안니사, 직역하면 여성들의 성.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는 여성들이 모여 살던 성이 있었다고 하고 단순히 일을 하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들이 많아서 생겼다는 설도 있죠. 도대체 왜 이탈리아 도시에 아랍식 이름이 남았을까요? 827년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이 시칠리아 정복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정제 기술, 관계농업과 화려한 과자 문화를 섬에 퍼뜨렸습니다. 오늘날 시칠리아 전통 디저트라고 부르는 카사타와 마지판에도 이 시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카놀리는 시칠리아 역사 그 자체입니다. 껍질의 밀가루는 로마 시대부터 섬을 먹여 살린 밀, 크림의 리코타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길러온 양의 젖, 그리고 그 둘을 달콤하게 이어붙인 설탕은 아랍 지배기에 이 섬에 본격적으로 퍼졌습니다. 과자 하나에 여러 시대의 시칠리아가 겹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여성들의 성으로 돌아가 볼까요? 칼타니세타에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오래된 요새, 피에트라 로사 성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랍 지배 시절 이 성에는 에미르의 후궁들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인 에미르는 평소 이 성에 없었습니다. 북쪽 해안에 있는 수도 팔레르모에 머물렀거든요. 당시 지중해에서 손꼽힐 만큼 번화했던 아랍 시칠리아의 심장 같은 도시였죠. 성에 남은 여성들은 가끔 찾아오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바삭하게 튀긴 원통형 반죽 안에 달콤한 리코타 크림을 채워 넣습니다. 이 원통형 모양은 풍요, 다산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설을 꽤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25년 넘게 카놀리를 연구해온 제가사 릴로 데프라이아입니다. 2022년 그는 칼타니세타에서 길이 21.43m짜리 카놀로 제작을 주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카놀로, 결국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죠. 물론 세계 기록이 원조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 원조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칼타니세타에서 약 130km 떨어진 도시가 전혀 다른 기원서를 들고 나옵니다. 아까 등장했던 아랍 시칠리아의 수도 팔레르모입니다. 팔레르모 한 가운데는 산타 카테리나 수녀원이 있습니다. 1300년대부터 2014년까지 몽세 수녀들이 생활했던 곳이죠. 이곳의 수녀들은 수백 년 동안 과자를 만들어 귀족들과 시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몽세 수녀들은 입소 후 외부인과 대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과자를 팔아야 하니 특이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루오타, 벽에 설치된 작은 회전식 문입니다. 손님이 한쪽에 돈을 올려놓고 돌리면 돈은 수녀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돌리면 돈은 사라지고 과자가 놓여 있습니다.
손님은 수녀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수녀도 손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숨고 과자만 나옵니다. 이 시기 과자 판매는 수녀원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귀족의 딸들이 수녀원에 들어올 때 지참금과 함께 들어오던 시대가 저물면서 과자를 팔아 살림을 꾸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비밀 레시피는 문서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카놀리를 처음 만든 사람은 칼타니세타 하렘의 여성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팔레르모 수녀원의 수녀들이었을까요? 시칠리아 사람들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이야기는 서로 경쟁하는 기원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하나의 다리가 있거든요. 11세기 후반, 아라빈에서 노르만으로 시칠리아의 주인이 바뀝니다. 노르만, 북쪽 사람이라는 뜻이죠. 원래 바이킹이었는데 프랑스 북부에 정착해 기사 집단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랍계 주민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팔레르모 항복 조건에 원래 믿던 종교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시칠리아에 남아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그 문화와 조리법도 그대로 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렘에 있던 여성들 가운데 일부가 카톨릭으로 개종해 시칠리아의 수도원과 부엌으로 흘러들어갔고 하렘의 조리법이 개종한 여성들을 통해 수백 년 뒤 수녀원의 과자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카놀리에 왜 두 개의 발상지가 전해지는지 가장 매혹적으로 설명해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녀원 담장 안에 들어간 이 과자는 1년에 딱 한 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카니발, 사순절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던 축제입니다. 그 모양 때문일까요? 카놀리는 이 시기에 남성이 여성에게 건네는 조금 굳은 선물로도 등장합니다.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19세기 시칠리아 사람들은 노래까지 지어 불렀습니다. 카니발의 아름다운 카놀리여, 세상에 이보다 나은 한 입은 없네. 카놀리 사는데 돈을 써도 그것마저 축복이니 카놀리 하나하나가 왕의 지팡이여라. 처음에는 한철에만 먹던 특별식이었지만 카놀리는 점차 시칠리아 전역에서 사계절 내내 먹는 디저트가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이 과자는 시칠리아를 떠나 대서양을 건넙니다. 대서양 건너편 뉴욕과 보스턴의 리틀 이탈리아입니다.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먹던 음식도 함께 가져왔어요. 카놀리도 그 배에 실려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계 미국인을 상징하는 디저트가 됩니다. 그런데 국경을 건너면서 시칠리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규칙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칠리아에서 좋은 카놀리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직접 튀긴 스코르자, 양저주로 만든 신선한 리코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크림은 주문이 들어온 뒤에 채우는 것입니다. 촉촉한 리코타 크림을 미리 넣어두면 수분이 껍질로 스며듭니다. 바삭바삭해야 할 카놀리가 눅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방식을 중시하는 가게들은 완성된 카놀리를 미리 쌓아두지 않습니다. 주문을 받고 크림을 채우고 바로 건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건너간 카놀리는 조금씩 현지 사정에 맞춰 변합니다. 구하기 어려운 양젓 리코타 대신 우유나 크림치즈를 섞기도 하고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 크림을 미리 채워두는 가게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미국화된 카놀리는 1972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살인 현장에서요. 영화 대부에서 클레멘자는 배신자를 처리하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기 직전 아내가 그를 불러세웁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살인은 끝납니다. 차 옆에 선 클레멘자가 부하에게 말하죠. 그리고 대본에 없던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카놀리였을까요? 대부의 감독인 코폴라에겐 그건 어린 시절 아버지가 퇴근길에 들고 오던 흰 상자 속 디저트였습니다. 카스텔라노는 그 작은 설정을 받아 영화사에 남을 한 문장으로 완성합니다. 시칠리아 이민자 가정의 평범한 심부름이 살인 직후에 애드리브 한 줄로 바뀌어 영화사에 박제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카놀리는 단순한 이탈리아 디저트를 넘어 이탈리아계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 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매년 6월 16일을 내셔널 카놀리 데이라고 부르며 기념할 정도죠.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디저트지만 그래도 판매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 간 곳은 마포에 있는 마피아롤 카놀리 전문 카페입니다. 잠실에도 유명한 곳이 하나 있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서 촬영한 메뉴들입니다. 주문을 하면 즉시 크림을 짜주는데요. 시칠리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이네요. 부끄러워서 짜는 모습은 찍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피스타치오와 그냥 크림이 있는 맛 두 개를 시켜 먹었고
스코르자가 바삭바삭하고 단단했습니다. 한입 베어 무니까 정말 바삭바삭하고 껍질은 시나몬 향이 풍부했습니다. 바삭한 추로스 과자를 먹는 느낌이고 안에는 리코타로 만든 크림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냉장 보관후 먹었는데 역시나 눅눅해지더라고요. 왜 시칠리아 사람들이 방금 만든 카놀리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카놀리를 맛볼 수 있으니까 이걸 보신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카놀리, 그래서 어디서 탄생했냐고요? 답은 이미 대부가 알려줬습니다. 논쟁은 놔두고 카놀리는 챙겨. 오늘 여러분의 지식이 카놀리의 크림처럼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맛있다. 먹기백과였습니다.